242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42번 문제 들어가면 방정식이 나왔고요. 맞죠? 방정식이 나왔고 절대값의 x제곱에 마이너스 맞다. 그게 했는데. 자, 예비고1 공통수학원 오늘 2차 방정식 어려운 부분이라 2차 방정식도 한 문제씩 해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죠? 네, 요거 오늘 한 2차 방정식도 여러분들 걸로 완벽하게 만드는 걸 목표로 삼으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242번부터 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42번 보면은 절대값 x제곱에 마이너스 4x에 는 1이다. 이렇게 나왔죠. 자, 얘들의 근이 알파, 베타, 감마, 델타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요걸 하나 기억해 줘야 되는데 절대값의 상수항이면 어떻게 될까요? 절대값의 상수항이면 어떤 덩어리째로 나오고 이 덩어리는 플러스 마이너스 상수항이다. 이렇게 표기할 수 있겠죠. 그죠? 자, 플러스 마이너스 상수항이다. 이렇게 나오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전환이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건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쓰이는 내용이거든요. 절대값의 상수항이 있으면 플러스 마이너스 상수항으로 바꾸는 게 제일 편합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바꾸고 나면은 얘들에서는 총 두 가지 케이스 나눠지고요. x제곱에 마이너스 4x가 1이니까 마이너스 1은 0이다. 요거 하나와 x제곱에 마이너스 4x가 플러스 1이다. 하나가 나오겠죠?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되고 총 두 가지 케이스로 분류가 되어 있는 과정에서 근을 알파, 베타, 감마, 델타라고 했잖아요. 맞죠? 그럼 어디가 알파고 어디가 베타 있는지 몰라요. 안녕. 자, 그래서 얘들은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에 더하기 감마분의 1에 델타분의 1이다. 이렇게 나왔죠. 자, 이러한 연산을 보면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자, 방정식이라고 나왔고 알파, 베타, 감마, 델타라고 나왔잖아. 맞지? 그럼 봐. 지금 우리가 이제 혼동이 와야 되는 부분이 그거거든요. 얘들에서의 근이라고 찍었는데 이 근 자체가 알파, 베타, 감마, 델타가 어디에서의 근이냐 이거야. 맞죠? 근데 얘들은 총 4개의 근이 있는데 얘들의 미지수 형태를 봐봐. 동등한 형식으로 동등한 크기로서 다 곱해져 있지. 그지? 그러면 얘들은 아무거나 두 개를 만들어도 된다는 얘기가 돼요. 알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얘들 속에서 게 알파랑 베타라고 하고 얘들 속에 게 감마랑 델타라고 설정할 수 있다고. 그러면 얘들에서는 지금 역수의 형태인데 자, 여기서 또 팁이 나오게 되는 거야. 역수 형태가 나오잖아. 역수의 합의 형태는 중요한 순간에 팁이 있는데 역수의 합은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의 형태고 얘들은 통분을 할 수가 있어요. 통분을 하게 되면 ab분의 a 플러스 b가 되면서 얘들에서 정리가 될 수 있는 게 어떤 거냐면 합과 곱과 역수의 합이 관련이 있다는 얘기로 정리할 수 있다고 이렇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우리가 역수의 합의 형태를 나오게 되면 합과 곱을 알고 있으면은 역수의 합의 역수의 합을 구할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 내리는 거야. 그러면 얘가 합과 곱이 궁금해진 상황이고 얘들의 계수가 전부 다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방정식인 수치적인 측면을 살펴볼 건데 맞죠? 그 수치적인 측면에서 합과 곱을 알 수 있는 게 뭐겠어요? 근과 계수가 되겠죠. 그 근과 계수는 ax제곱에 플러스 bx에 플러스 c는 0이 되고 그때 알파랑 베타가 있었으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고 알파 베타는 a분의 c가 된다. 이렇게 된다고. 되겠습니까? 네. 해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얘들 형태로서 그대로 근과 계수를 써주게 된다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4가 되고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죠? 또 감마 더하기 델타는 어떻게 돼요? 4가 될 거고 감마 델타는 플러스 1이 됩니다. 되겠어요? 해서 얘들은 둘둘 관계가 있으니까 얘들 두 개의 형태를 합하고 얘들 두 개의 형태를 합하는 형태로서 바꿔줄 수 있겠죠. 맞죠? 그러면 얘들을 통분시키게 되면은 알파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고요. 감마 델타분의 감마 플러스 델타가 됩니다. 되겠습니까? 해서 여기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4이고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1이므로 얘들을 계산하게 되면 마이너스 4에다가 더하기 4의 형태가 나오겠죠. 맞죠? 해서 정답이 0이다. 이렇게 처리된다고요. 알겠습니까? 알겠어요? 이렇게 정리되면서 깔끔하게 정리가 되니까 여기에서의 포인트가 잡힌 건 이거예요. 일단 첫 번째 어떤 거? 절대값의 상수항은 플러스 마이너스 상수항이다. 맞지? 그 두 번째, 알파 베타 감마 델타가 있으면 그때 근에서 2차와 2차식이 정해져 있다. 정해져 있고 근을 나타내면 수치적인 측면인데 근을 직접적으로 구해서 근의 공식화 시킬 수도 있겠죠. 근데 얘들의 원하는 취지 자체를 확인했더니 얘들의 형태가 일정하게 나타났을 것이며, 맞죠? 그럼 얘들 자체가 일정하게 나타났는데 역수의 합의 형태니까 얘들을 통분시킨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되겠어? 곱분의 합과 관련 있게끔 표현되겠지. 그럼 얘들의 근의 합이나 근의 곱에 관련돼야 되고 그 결과 수치에서 뭘 꺼낸 거야? 근과 계수의 관계를 꺼낼 수 있다가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알겠어요? 네, 이렇게 해서 정리는 그런 문제다. 알겠죠? 알겠죠? 지금 처음부터 못 들었죠? 자, 해서 요거 필기를 일단 해놓고요. 오늘 이제 이제 어제 했던 거에서 어려웠던 문제들 조금 체크를 먼저 하고, 어려웠던 문제 체크하고 뒤에 이제 또 이어나갈게요.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요거는 부분별로는 꼭 기억해줘요. 절대값의 상수항이면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상수항이다 바꾸는 거. 알겠죠? 꼭 기억해줘요. 저거는 고3 때까지 쓰입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서 245번 가겠습니다. 자, 245번 가면은 2차 방정식이고요. 2차 방정식. x제곱에 마이너스 x에 마이너스 3은 0이야. 얘들의 두근 알파 베타라 할 때 이랬을 때 두근이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얘들은 알파 3승에 마이너스 알파 제곱에 마이너스 알파의 플러스 1에 베타 3승에 마이너스 베타 제곱에 마이너스 베타의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죠? 자, 똑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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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서 2차 방정식이 나왔으니까 뭐겠어? 2차고 방정식이다. 맞지? 그럼 똑같지? 개수가 0이 아니고, 맞죠? 수치적인 측면일까? 종류적인 측면일까? 확인해야 되는데 2차 방정식 자체가 정해져 있죠? 정해져 있고 근을 찍었으니까 뭐겠어? 요거는 수치에 관한 문제겠구나. 맞죠? 수치에 관한 거는 총 몇 가지가 있었죠? 도현아 몇 가지 있었어? 4가지가 있었죠?
자, 어떤 거 이제 근과 계수도 있을 거고요. 근의 공식이 있을 거고요. 인수가 있을 거고요. 대입이 있을 거죠. 이 중에서 총 4개 중에서 선택을 해서 쓴다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그 선택을 할 건데 어떤 걸 선택할 수 있냐가 중요하겠지? 보면은 알파랑 베타라고 해서 근이 나왔잖아. 맞지? 근이 나오고 그 밑에 거 봐봐. 자, 미지수 형태가 몇 차식이 보였어요? 3차식이 보였어요. 그랬을 때 3차식이 보인다면 우리가 첫 번째로 차수를 낮춰줄 생각해야겠지. 그렇기 때문에 대입을 선택해야 된다 했던 거 기억나요? 도현이 기억 안 난다 지금. 자, 2차 방정식에서 차수를 낮춰주고 싶으면 얘는 0으로 됐으니까 얘로 나눈 나머지랑 똑같아진다고 했잖아. 그래서 얘가 근에 대해서 총 4개 중에 어떤 걸 이용하는 게 가장 간편할까를 고민하는 거야. 실제로 봐. 근과 계수를 이용한다고 해도 얘를 전개시켜서 풀면 풀만해요. 근데 시간이 길어질 뿐이고 시간이 많이 소모될 뿐이야. 알겠죠? 그런데 얘들의 차수를 낮춰주기 위해서는 대입을 선택하는 게 가장 빠르고 간편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입을 선택하는 순간 우리가 어떤 걸 알 수 있냐? 알파랑 베타를 집어넣을 수가 있고요. 집어넣게 되면 알파 제곱에 마이너스 알파의 마이너스 3은 0이고 베타 제곱에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3은 0이 됩니다. 그러면 차수를 낮춰줄 목적이니까 얘들에서 이항하게 되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가 몇이야? 3이지. 그럼 얘들 앞에 거 2개를 꺼내서 보게 되면 알파에다가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로 변형되는 거 돼, 안 돼? 되겠어요? 그러면 얘들 자체가 3이니까 3알파에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1이니까 맞지? 2알파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뒤에 거는 베타로 또 낮추겠지. 마찬가지로 뭐가 되겠어? 2베타 마이너스 1이 되겠지.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뭘 할 수 있어요? 얘들에서 1차식으로 나눠줬잖아, 맞지? 1차식까지 다운됐으니까 이제 여기서 얘들을 쉽게 풀 방법을 생각을 해야겠지? 전개를 해보는 거야. 더 이상 안 나눠지니까, 맞지? 전개를 해보게 되면 뭐가 있어? 4알파 베타에 마이너스 2의 알파 플러스 베타에 플러스 1이다 라는 결과가 나오게 되겠지. 되겠어요, 여기까지? 그러면 봐봐. 합과 곱에 대해서 나왔지. 이제 마지막 마무리로 뭘 써야 될 것 같아요? 도현아, 뭘 쓸 것 같아? 합이나 곱에 대해서 수치가 궁금해. 뭐 쓸 것 같아요? 자, 근의 합이나 근의 곱에 대해서 궁금해요. 이 4가지 중에 뭘 쓰는 게 제일 합당할까 이거야. 이렇게 생각하라고. 이 4가지 중에 봐. 4가지 중에서 얘를 구하기 위해서는 4가지 중에 뭘 써야지 제일 합당한 조건일까 이거야. 어떤 조건이겠죠? 도현 씨 어떤 조건? 틀려도 돼. 찍어도 돼. 이 자신감 있게 대답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야. 기준이 별로 안 서요, 지금? 네. 근과 계수를 써야 돼요. 뭐냐면, 봐. 지금 우리가 수치적으로 궁금한 게 곱이랑 합이잖아. 그지? 결과적으로, 이거 근과 계수를 쓰는 거는, 곱과 합에 대해서 궁금했을 때 근과 계수를 쓴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대입이라는 거는 차수를 낮춰주는 목적을 쓸 때 쓴다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어요? 그러면 얘가 곱과 합이 궁금한 거니까 근과 계수를 이용해야 되는 거고 근과 계수를 이용하는 것 자체는 얘들은 ax제곱에 플러스 bx에 플러스 c가 0이고 알파 플러스 베타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겠고 맞죠? 근의 곱 알파 베타는
A분의 C가 될 거 아니야. 되겠어요? 그래서 얘들 그대로 이용하게 되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입니까? 1이 잡히고, 맞죠? 근에 대한 곱은 마이너스 3이 잡히게 되겠지. 해서 마이너스 12에 마이너스 2에다가 플러스 1이 될 거고, 맞죠? 그 결과 마이너스 13이 되겠다. 돼요, 안 돼요? 되겠어요? 이해됩니까? 이해돼요? 네, 그러면 이제 246번 딱 요거 문제까지 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자, 지워됩니까? 자, 246번 2차 방정식에서 식이 나왔어요. 자, 그럼 첫 번째 어떤 거? 2차이면서 두 번째 방정식인 걸로 나눠야겠죠? 항상 똑같이 나누는 거야. 2차는 개수가 뭐가 아니다? 0이 아니다. 방정식이니까 수치적인 측면을 볼 건지 종류적인 측면을 볼 건지를 따져야겠지? 그러고 나서 2차 방정식 형태에 주어진 걸 확인해 보면 x제곱에 개수가 0이 아닌 거 확인. 플러스 2x에 마이너스 4는 0이다. 이렇게 나왔죠? 전부 다 정해져 있어.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알파, 베타를 이제 얘기를 했으니까 수치 자체 측면에서 따질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맞죠? 수치 측면에 따질 수가 있고 그 수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왔어요? 알파 제곱 플러스 3알파의 마이너스 4분의 베타가 될 거고요. 더하기 베타 제곱에 플러스 3베타의 마이너스 4분의 알파의 값을 물어봤죠. 그죠? 요렇게 된다면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문제를 바라볼 수 있을까요? 차수를 낮춰줄 수 있는 생각을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면 여기서의 차수는 1차의 형태가 아니라 2차에 대해서 표현이 되어 있잖아. 맞지? 그러니까 2차 이상에 대해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2차 방정식의 수치 측면에서 근의 공식, 근과 계수, 인수, 대입이 있어요. 그 중에서 차수가 높은 걸 떨어뜨리기 위해서 가장 많이 쓰는 게 뭐라고요? 대입이라고요. 알겠어요? 그럼 알파와 베타를 집어넣어서 성립하겠지. 해서 알파 제곱 더하기 2알파의 마이너스 4는 0이고 베타 제곱에 더하기 2베타의 마이너스 4가 0이 된다는 얘기야. 되겠어요? 자, 그렇게 됐을 때 얘들에서 남는 게 뭐냐 이거야. 양변에 알파 더하면은 얘들 형태 나오는 거 아니야? 얘를 봐봐. 요 형태에서 양변에 알파 더하면 알파 3승 플러스 제곱 플러스 3알파의 마이너스 4는 알파다. 이렇게 나오겠지. 그지? 이해되겠어요? 요거 봐봐. 얘들 두 개 양변에 알파를 더한다고 생각해봐. 그럼 왜냐면 여기 형태를 보고 맞춰줬죠? 되겠어요? 자, 그러면 얘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알파분의 베타에다가 더하기 베타분의 알파가 되는 거. 도현이까지 됐어요? 따라왔어요? 초집중하고 따라왔지? 자, 여기서 어떻게 돼? 이제 어떤 걸 할 거야? 통분을 하게끔 표현돼 있지. 해서 통분을 하게 되고. 자,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돼? 곱이랑 맞지? 역수 형태야. 누구 기준으로 할 수 있다고? 역수 기준은 곱분의
합기준을 알 수 있다. 합기준을 알고 있는데 얘들은 뭐다? 곱셈 공식 변형으로 표현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게 뭐겠어? 합분의 곱이 필요한 상황이지. 그럼 이제 여기서 네 가지 중에서 어떤 거 선택한다고? 근과 계수를 선택하겠다는 얘기지. 그래서 근과 계수를 선택한다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2,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4가 될 거니까 맞죠? 얘들은 알파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 마이너스 2알파 베타의 값이 되겠네. 되겠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제곱하면 4에다가 플러스 8이죠. 되겠죠? 따라서 몇이 돼? 마이너스 3이다. 돼요, 안 돼요? 되겠죠? 자, 기준에 따라서 푸니까 어때요? 차수 낮춰줄 목적이면 대입을 썼고 맞지? 그런 부분들을 잘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안 잊어요. 알겠죠? 그런 디테일성을 보고 나서 조건에 해당되는 너희들의 약간 그거지. 어떻게 보면 행동 강령이겠죠? 난 이 부분을 봤을 땐 이렇게 생각할 거고 이 부분을 봤을 땐 이런 식으로 방향을 잡을 거야 라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정리해 놓고 초반에 암기하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생각해도 수학은 막 그 생각나는 거에 대해서 막 이제 자유롭게 디테일하게 간다고 막 생각을 하잖아. 물론 수학이라는 학문을 보면 그게 맞아요. 근데 입시 수학에서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이 문제를 봤을 때 이 생각하고 저 문제를 봤을 때 저 생각하면서 오히려 넓게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씩 좁게 생각해서 처리해 가는 걸 중요시 여기거든요. 그래야지 정답이 빨리 나와. 알겠죠? 네,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유형 12번으로 가겠습니다. 58페이지. 자, 58페이지에 보게 되면 249번 문제가 있어요. 여기도 고민 크게 할 필요 없이 얘가 얘기하는 그대로를 봐봐. 249번 2차 방정식에서 시작하겠지? 첫 단어에서 또 2차 방정식이 났어요. 2차고 방정식이니까 맞죠? 2차에서 개수가 몇이다? 0이 아니다 체크하고 그 다음에 방정식이니까 뭐겠어? 수치적인 측면일지 종류적인 측면일지를 확인한다. 맞지? 똑같이 접근을 하게 되면 되고 거기서 x제곱에 보면서 개수가 0이 아님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5에 m 플러스 2의 x라고 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6m은 0이야. 그랬을 때 두근의 b가 나왔지. 두근의 b가 몇 대 몇이래? 두근의 b가 2대 3이래. 자, 두근의 b가 나왔어요. b는 비율이 나왔다는 얘기죠. 맞죠? 이 얘기와 같은 말은 분수꼴이 되는 거죠. 약분의 형태를 살펴보면. 맞죠? 그렇게 되면 비율이 나왔으면 얘들에서는 2K라고 한다면 얘가 3K라는 비율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 아니야? 되겠어요? 근의 비를 줬어요. 근의 크기의 비를 줬지. 그러면 수치적인 측면을 건졌으니까 수치를 채택을 하는 거고. 맞죠? 그리고 이 근의 비를 주면서 누구와의 관계를 물어봤어요. 모든 실수 n값의 관계인데 m은 2차 방정식의 무슨 역할 중이야? 개수 역할 중이지. 그래서 어떻게 생각한다? 근과 개수의 관계를 살펴봐 달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지? 이해되겠어요? 여기까지? 자, 의미하는 게 그거야. 근의 비를 주고 질문하는 거 자체가 계수에 있어요. 맞죠? 그러면 근과 계수의 관계식을 묻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면 얘들에서 근의 합은 뭐다? 5K는 5의 m 플러스 2라는 근의 합공식이 나올 거고, 맞지? 자, 근의 곱은 어떤 거야? 6K 제곱은 얘들이 마이너스 6m이다. 이렇게 나오겠지. 되겠어요? 해서 이제 우리는 누구 값이 궁금한 거야? m 값이 궁금하니까 얘를 n 값을 찾기 위해서 약분해서 k 제곱이고 약분해서 되겠지? 맞죠? 그럼 얘를 대입하게 되면 어떻게 돼? m 플러스 2의 전체 제곱은 마이너스 m이다. 이렇게 나오겠지. 되겠어요? 자, 그러면 얘들에서 m 제곱에 플러스 4m에 플러스 4는 마이너스 m이 나오고, 이항하게 되면 어떻게 돼? m 제곱에 플러스 5m에 플러스 4는 0이다가 나오지. 그치? 하게 되면 마지막에 뭐다? 4하고 1에서 플러스니까 m은 마이너스 1 또는 4가 마이너스 4가 나오면서 2개가 나오게 되겠네. 그래서 근의 곱이니까 몇이겠어? 근의 곱은 4 이렇게 나오겠죠. 되겠어요? 되겠습니까? 되겠죠? 네, 요거 써 주시고요. 그리고 이건 해줘야겠다. 자, 205번이랑 250번이랑 253번 지금 한 3분, 4분 정도 될 테니까 먼저 한번 풀어보세요. 250번, 253번. 얘들에서 250번 문제를 처음부터 볼게요. 250번 문제는 처음에 2차 방정식 나왔죠, 똑같이. 2차 방정식이니까 2차고 방정식이다. 개수가 0이 아니고, 맞죠? 방정식이니까 근에 대한 위치를 물어볼 건지 종류를 물어볼 건지 판단한다. 되겠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2차 방정식이 x제곱이니까 개수가 0이 아님을 확인. 맞죠? 또 마이너스 2kx에 플러스 k에 마이너스 2는 0이 된다. 얘들의 두 근의 차가 얼마래? 4라고 했어요. 근의 차가 4라는 얘기는 차이라는 거는 크기 차이지. 맞지? 그래서 이렇게 생각한다고. 차라고 했으니까 알파 빼기 베타가 4다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 알파라고 선택하면 나머지 한 개는 뭐다? 차이가 4니까 알파 플러스 4거나 알파 마이너스 4다. 둘 중 아무거나 하나를 쓰면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알파 플러스 4다를 이렇게 쓸 수가 있다고. 차가 4면. 되겠어요? 되겠습니까? 거기서 k 값이 목적이니까 근과 누구의 관계야? 개수의 관계라는 게 보이죠? 그지? 그래서 근의 합인 2알파 플러스 4는 2k가 나왔고요. 따라서 알파 플러스 2가 k가 나오고, 맞죠? 또 근에 대한 곱인 알파 제곱에 플러스 4알파가 몇이 나와요? k-2가 나온다. 돼요, 안 돼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목적인 k로 고칠 거니까 k-2가 되겠지, 알파가. 여기다가 쏙 집어넣기만 하면 되겠지. 해서 k-2의 제곱에 플러스 4k-2니까 이항하면은 3k-2는 0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되겠습니까? 따라서 얘를 묶어내면 k-2로 묶어낼 수 있게 되고요. 그러면 k-2에다가 플러스 3이 남겠죠? 되겠어요? 해서 k가 2 또는 마이너스 1이 되니까
두 개의 합은 몇이다? 1이다. 이렇게 정리되겠죠. 되겠어요? 되겠습니까? 네, 이렇게 정리되면서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겠다는 거겠죠.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253번 문제 볼게요. 자, 253번은 2차 방정식이 똑같이 나왔어요. 맞죠? 자, 문제에서 2차 방정식이 나오고 x제곱에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k에 마이너스 2의 x가 마이너스 2k에 플러스 3은 0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여기서 뭐가 나왔어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니까 개수가 0이 아닌 거 확인하고 방정식이니까 수치인지 종류인지 볼 건데 그 얘기에서 두 실근의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서로 반대라는 거야. 크기가 똑같고 부호가 반대라는 얘기지. 그지? 근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때 k 값이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를 생각해야겠지. 그지? 되겠어요? 그럼 근에 대한 합이 얼마란 얘기야? 절대값의 크기가 같다 했잖아. 부호가 반대니까. 한쪽이 알파면 한쪽이 뭐란 얘기야? 마이너스 알파겠지. 두 개 더하면 몇이겠어? 0이니까 근의 합이 0이라고. 되겠어요? 이걸 의미하고 그리고 여기서 핵심이 그거야. 심지어 거기서 두 실근까지 찍은 거야. 얘가 특수 조건을 만족해서 는 0이 될 거니까 첫 번째로 일단 k제곱에 마이너스 k에 마이너스 2는 0이고 2와 1에서 2에 마이너스 붙이겠죠? 그러면 k에 대해 값이 뭐겠어? k는 마이너스 1 또는 2가 나와요. 되겠어요? k가 마이너스 1 또는 2가 나오는데 얘가 0이 됐다는 전제 하에서 자 이거야. 실근을 잡기 위해서는 실근이 되기 위해서는 x제곱은 어떤 거 했을 때 어떻게 되겠어?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겠지. 그지? 그러니까 얘를 여기서 이항되어 있던 얘들이 뭐겠어? 여기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겠지. 그지? 이해되겠어요? 여기까지? 되겠어요? 여기가 0보다 크거나 같을 거면 이항한 상수항은 뭐겠어? 음수가 되겠지. 그래서 0보다 작거나 같다. 0보다 작거나 같다 쓰면 된다고 이렇게. 되겠어요? 해서 얘들은 k가 그래서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다는 두 번째 형식 때문에 정답이 2로 채택된다고. 이해되겠어요? 되겠습니까? 되겠어요? 되겠습니까? 네, 넘어가서 이제 미정계수 결정이라고 나와요. 254번 문제 가겠습니다. 자, 254번 문제를 봤을 때는 어떻게 생겼나요? 처음에 2차 방정식이 나왔죠. 그죠? 문제에서 2차 방정식이고요. 그죠? 자, 2차 방정식이면서 얘들에서 x제곱에 마이너스 k-2의 x에 플러스 k 플러스 3이야. 자,
얘들의 두근 알파, 베타에 대해서. 2차 방정식이니까 개수가 0이 아니면서 방정식이지? 그지? 방정식이면 어떤 거야? 수치적인 측면으로 볼 건지, 맞죠? 아니면 종류적으로 볼 건지를 확인하는데 2차 방정식이 미지수가 K로 이루어져 있으면서 두근이 알파, 베타라고 찍었어. 맞죠? 그럼 수치적인 측면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겠지? 그지? 그리고 나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어떻게 되는데? 음수이면서, 맞죠?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얼마래? 5일 때 구체의 수치를 찍었지? 그럼 근과 그리고 마지막에 묻는 게 뭐야? K니까 무슨 관계야? 개수의 관계지. 그지? 이렇게 판단한다고. 그래서 근과 개수의 관계를 쓸 거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K-2가 되고요. 맞죠? 얘가 음수란 얘기니까 K가 2보다 작다가 된다고.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얘들이 5니까 얘는 고치면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 마이너스 2알파 베타가 5가 되고, 맞죠? 그러면 합의 제곱이니까 K-2의 제곱에 마이너스 2배의 K 플러스 3은 5가 되겠다. 되겠어요? 전개하면은 K 제곱에 마이너스 4K의 플러스 4고 마이너스 2K의 마이너스 6은 5다. 되겠죠? 해서 계산하게 되면은 K 제곱에 마이너스 6K에 마이너스 2가 나니까 마이너스 7은 0이고 7하고 1에서 7에 마이너스 붙일 수 있겠죠? 따라서 K가 뭐다? 2보다 작아야 되니까 K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되겠죠. 이해되겠습니까? 되겠어요? 되겠어요?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네. 써주시고 다음 문제 255번 할 겁니다. 자, 255번 하고 쉬는 시간 잠깐 줄 테니까 255번 조금만 힘내봐요. 255번에 자, 255번을 보잖아? 2차 방정식이 나와. 2차 방정식이니까 2차고 방정식이겠지? 그지? 2차고 방정식이라는 얘기가 어떤 얘기야? 개수가 0이 아니면서 수치를 물어볼 거냐? 종류를 물어볼 거냐? 판단을 하라는 얘기지. 개수가 0이 아닌 거 확인되면서 미지수가 A, B가 나왔어요. 이때 근을 뭐래? 알파, 베타라고 하는데 자, 구조가 똑같지? 이게 문제가 달라졌는지 한번 확인해봐. 저는 이게 일치하는 문제로 보이거든요. 앞에 거랑. 근에 대한 얘기를 하고 마지막에 K값 묻는 거나 근에 대한 얘기를 하고 마지막에 A, B를 묻는 거나 구조가 똑같지? 그지? 구조가 똑같이 생겼다는 얘기고 이렇게 푸는 거니까 똑같이 전개해서 근과 계수 이용해서 풀면 되겠지. 그지? 그거 말고는요? 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얘가 양변에 마이너스 붙일 수 있겠지. 그럼 마이너스 1은 1 마이너스 알파에 1 마이너스 베타가 되고 그죠? 얘들은 2로 해서 나누고 나눠서 뺄 수가 있지. 그러면 얘들식은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이는 순간 되게
잘 푼다라고 평가받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알려주면 내가 왜 이렇게 옮겼을까요? 얘가 다양한 방법들이 많다 그랬으나 맞지? 한 문제는 한 개의 풀이가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이거를 먼저 이제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이 문제를 하고 시작을 한 거거든. 이렇게 바꾸잖아. 얘들이 근이니까 얘들은 x-알파랑 x-베타 인수라는 걸 알 수 있어 없어? 있지. 얘들 둘이가 인수가 되는 순간 뭘로 보여? x 값으로 보이죠. 그럼 뭐다? 1 넣었을 때 마이너스 1 지난다니까 1 넣게 되면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은 1 마이너스 a 플러스 b 첫 번째 식 그치? 자, 두 번째 식 x에 몇 넣은 거야? 2분의 1 넣은 거지. 4분의 1은 4분의 1에 마이너스 2분의 1a에 플러스 b 두 개 연립. 돼야 안 돼요? 되겠어요? 같은 의미라는 걸 이용하면 이렇게까지 확장할 수 있다고. 알겠어요? 그러니까 4개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하는지 어떤 걸 골라야 되는지 스스로 공부할 때 그런 고민을 좀 많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4가지를 안내해줬잖아. 그럼 얘로 쓰는 방법 없을까? 쟤로 쓰는 방법 없을까? 계로 형태로 쓰게 되면 어떻게 풀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문제 여기를 봤을 때 이런 구조가 잡혔을 때 내가 얘기했던 이 형식으로 보이게 된다고. 그럼 문제가 훨씬 더 짤막해지거든요. 근데 이거는 너희 입장에서 내가 저걸 들어가서 어떻게 생각해? 라는 기분일 거야. 지금은. 그러니까 뭐겠어? 한 개를 얘기를 했을 때 맞지? 4가지 중에서 선택적으로 계속 쓴다고 생각하고 그 선택적으로 쓰는 방법 중에서 한 문제를 풀더라도 풀고 나서 맞고 나서 넘어가지 말고 다른 풀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된다고. 알겠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뭐다. 여기에 대해서 골라 풀면서 정의해서 어떤 거 쓰지, 정의해서 어떤 거 쓰지, 어떤 거 쓰지 계속해서 이런 고민을 해봐야지 나중에 되면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풀 수가 있게 된다고. 알겠어요? 알겠습니까? 네. 자, 여기까지 썼으면은 지금부터 5분간 휴게하고 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향신료 센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마라탕은 이제 그 전에 여자친구 있을 때도 마라탕 먹자고 하면 절대 안 먹었어요. 아니, 나 없을 때 먹으면 되지. 그래서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응? 근데 그러면 그거잖아.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자 했는데 본인이 먹기 싫으면은 또 그것도 여자친구 삐지는 거잖아. 어떤 행동을 해도 여자친구는 삐질 거 아니야. 먹고 싶은 걸 안 먹어줘도 삐지고 내가 먹고 싶은 걸 먹어도 삐질 거 아니야. 그럼 이제 그거지. 그거는 일반화를 시켜 놓은 거지. 내가 뭘 하든 삐진다. 근데 처음부터 맞춰주면은 끝까지 맞춰줘야 되잖아. 또 안 맞춰주면 또 변했다가 나와. 그러니까 차라리 그럴 거면 처음부터 안 맞춰주는 게 나아. 합리적이지? 처음에 막 맞춰주다가 막 다 퍼줄고 간이랑 쓸개를 다 내줄 것처럼 행동하다가 나중에 내가 그렇게 안 해. 그럼 크게 서운함을 얻어. 근데 처음에 이제 걔랑 내랑 잘 모를 때 서로 간에 설렘이 있을 때 내가 안 맞춰줘. 그럼 얘는 이제 안 맞춰주는 사람이구나 하다가 어쩌다 한번 맞춰줘. 그럼 거기에 감동받는다고. 맞죠? 합리적이잖아. 굉장히 합리적이지? 그래서 이제 전부 다 맞춰주는 건 아니야. 알겠죠? 나중에 너희 또 남자친구 생기면 남자친구가 좋다고 막 다 맞춰주고 그러면 안 돼. 알겠지?
그러다가 이제 좋아하는 감정에 맞춰줄 수 있지가 되거든. 근데 그 마음이 조금이라도 식는다고 생각해봐. 맞추자 보면은 지치거든요. 그러면은 파국인 거야. 자, 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 있는 것까지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259번으로 넘어갈 거예요. 유형 14번. 259번. 어제 그 프린트 다 푸셨나요? 다 했어요? 덜 한 것 같은 표정인데? 하다 중간에 갔지, 너? 왜 갔어? 일이 있어가지고. 다 해왔어요? 다 하고 가셨어요? 프리까지 다 고쳤어? 왜 채점을 안 했어? 채점이 제일 중요한데. 했어요, 안 했어요? 다 했어요? 그 다 해야 돼요. 이 아줌씨들이 말이야. 2차 방정식 나왔어요. 자, 2차고 방정식 나왔어요. 2차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개수가 0이 아니다. 방정식이니까 어떤 거다? 수치를 얘기하거나 아니면 어떤 거? 종류를 얘기하는 둘 중 하나다. 라는 걸 알 수 있게 되겠지? 그러게 되고, 방정식을 보게 되면 개수가 0이 아님을 확인.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x에 마이너스 4는 0이다. 되겠죠? 얘들의 두근이 알파와 베타이다. 그리고 다음 거는 뭐겠어? 2차 방정식에 x제곱에 플러스 bx 마이너스 12는 0의 두근이 알파 플러스 베타에다가 그리고 알파 베타이다 라고 했죠. 자, 여기서는 각각이 나온다고, 맞지? 그리고 마지막에 A와 B를 물어봤으니까 근을 나타냈고 개수를 물어봤으니까 근과 개수겠지. 심지어 합과 곱까지 나왔으니까 더더욱 근과 개수겠지. 이렇게 인지하면은 고정된 거 기준으로 먼저 보면 편합니다. 고정된 건 뭐야? 근의 곱인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4라는 거와 또 알파 플러스 베타에 곱하기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10이라는 게 나오죠. 그러면 얘가 고정된 걸 판단하게 되면 뭐겠어? 얘가 마이너스 4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가 3이 되겠고, 맞죠? 알파 플러스 베타가 3이고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4면은 얘들의 근의 합인 2a가 3이 된다는 얘기고, 되겠어요? 따라서 여기서에서 a가 2분의 3이 되겠죠? 되겠습니까? 자, 2분의 3이 되겠고, 확인했으면은 얘들의 근의 합이 3이니까 3이고 얘가 마이너스 4니까 얘들 둘이 더하게 되면 몇이야? 마이너스 1이 되겠지? 자,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b다. 따라서 b는 1이다. 하면서 a와 b의 값이 모두 다 나오게 되겠죠. 되겠습니까? 이해되겠어요? 되겠습니까? 이렇게 짤 수가 있게 됩니다. 고정된 걸 기반으로 생각하니까 할만하죠? 자, 그 다음에 260번을 볼게요. 지워됩니까? 지워됩니까? 자, 260번 2차 방정식에서 두근이 나왔는데 첫 줄에 또 이제 2차 방정식이 나와요. 자, 2차 방정식이 나오고, 자, 2차 방정식에
2x 제곱에 라고 했으니까 계수가 0 아닌 거 확인했지? 그지? 또 플러스 ax 플러스 1이야. 얘들은 0에 두근이 알파 베타라고 얘기했지. 그리고 이 두근이 알파랑 베타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얘기가 되는 게 뭐겠어? 2차 방정식인데 다음 거는 x제곱에 플러스 3x에 마이너스 b는 0이야. 얘들의 두근이 알파분의 1에 베타분의 1이니까 얘들도 근과 계수의 관계 묻는 거죠. 그럼 고정된 거 기점으로 합이 고정이고 곱이 고정이잖아. 그걸 토대로 구해주면 되겠지? 자, 해서 얘가 알파 베타가 2분의 1이고 맞죠? 합인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이 마이너스 3이야. 그럼 얘는 통분시켰을 때 곱분의 합이 되니까 통분시키라는 얘기 아니야? 맞지? 해서 얘들은 통분시키게 되면은 알파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고 얘가 마이너스 3이 되겠지. 따라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3의 알파 베타니까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겠다. 맞죠? 되겠습니까? 그리고 알파 베타분의 1은 근의 곱은보다 b도 구할 수 있겠지. 얘가 구하는 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그 첫 번째 방법 말고 얘들의 꿀팁 하나가 있거든요. 역수근 있죠? 역수근은 실제 0을 만족하는 거에 대해서 얘가 근이라고 표현하잖아. 그지? 근데 여기서 x 위치에 알파를 집어넣으면 f 알파가 0을 만족하고 베타를 집어넣으면 f 베타가 0을 만족한다는 게 근이잖아. 그러면 봐봐. 역수근이 나오게 된다면 얘가 알파가 되기 위해서 집어넣는 게 f의 어떤 꼴이 돼야 돼요? 역수꼴이 돼야지. 알파분의 1을 넣으면 알파가 나오고 베타분의 1을 넣으면 베타가 나오겠지. 그지? 해서 얘가 0을 만족한다는 얘기고 x분의 1로 고치잖아? 놀라운 게 발견돼요. 얘는 어떻게 되냐? 2의 x분의 1의 제곱에 플러스 a의 x분의 1의 플러스 1은 0이 되겠지. 양변에 x제곱을 곱할 수가 있다고. 그러면 얘가 상수항이 되고 얘가 1차가 되고 얘가 2차가 됩니다. 맞죠? 계수가 어떻게 돼? 역배열된다고. 그걸 알잖아? 1a 2지 1, 3 몇이겠어? 2가 되겠지. 그럼 b는 마이너스 2가 되고 a는 3이 되겠지 뭐. 끝난다고요. 이해되겠어요? 어디요? 이게 역수근이면 역배열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정리해 놓은 거야. 역수근이면 역배열이다. 계수에. 은근 많이 나오거든요. 역수근이면 역배열 생각하면 돼요. 저거 알면은 사실 계산 자체 할 필요가 없어져요. 알겠습니까? 꿀팁. 되겠어요? 자, 그래서 넘어가면 2차 방정식에 있거든요. 딴 거 말고 263번을 한번 봐볼래? 263번 보여요?
263번 보여요? 정답이 몇 번이에요? 정답이 몇 번? 4번이죠? 역수근이니까 역배열. 끝이에요, 이거. 어때요? 할만하죠? 자, 그리고 262번 문제가 있어요. 자, 262번은, 자, 일단은, 자, 여기서 근과 계수 쓰는 걸로 첫 번째로 풀어봐요. 그리고 이걸로 풀어본 친구는 요거에 대해서 생각해서 한번 생각해봐요. 알겠죠? 네. 해서 요거를 조금 고민할 시간을 줄 테니까 먼저 고민을 해봐요. 근데 이거는 잘 해야 되는 부분 중 하나거든요. 알겠죠? 한 3분 정도 드릴게요. 2차 방정식 보게 되면요. 262번 2x 제곱에 마이너스 x에 플러스 7에 근이 알파 베타라고 했잖아. 2차 방정식과 계수가 0 아니고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알파 베타 얘기를 했지. 그리고 나서 이 알파 베타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얘가 근이 알파 베타인데 어떤 걸로 봤어? 얘이면서 두 근의 계수가 2인 2차 방정식이었지. 자, 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몇인 거야? 2분의 1로 쓰고, 맞지? 알파 베타가 2분의 7인 상황인데 얘들을 더하게 되면 몇이었어? 마이너스 2가 됐으니까 더하게 되면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2분의 3이 나오고, 맞죠? 두 근의 곱은 뭐가 나왔어요? 곱하기니까 알파 베타에 마이너스 베타에 플러스 1이죠? 그럼 2분의 7에다가 2분의 1 빼면 3이고 4가 나왔지? 그지? 해서 2라는 계수를 가지고 있고 x제곱에 플러스 2분의 3x에 플러스 4는 0이다. 돼, 안 돼? 해서 2를 곱하게 되면 2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8은 0이다. 되겠죠? 자, 이렇게 됩니다. 되겠어요? 자, 이렇게 되고 마무리가 되는 건데 여기서 나머지 방법 쓰라고 했잖아, 맞지? 다른 방법은 여기서 f에다가 x가 0이었을 때, 그지? 얘들에서 어떤 수 넣을 수 있어요? 자, 얘들에서 fx니까 여기다가 알파를 넣고 여기다가 베타를 넣으면 성립하는 거였지. 근데 이게가 알파랑 베타가 되는데 f에다가 알파 마이너스 1을 넣었더니 알파가 되고 베타 마이너스 1을 넣었더니 베타가 되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생각해보면은 x 플러스 1은 0이다. 얘를 만족시키면 어떻게 돼? 알파 마이너스 1 넣으면 f 알파가 되겠고 베타 마이너스 1 넣으면 f 베타가 되겠지. 그지? 그래서 x 대신에 x 플러스 1을 넣으면 되므로 얘들의 식은 2배의 x 플러스 1의 제곱에 마이너스 x 플러스 1에 플러스 7이다. 돼, 안 돼? 되겠어요? 해서 전개를 하게 되면 끝나겠지? 마찬가지로 2x 제곱에 플러스 3x 플러스 8이 나옵니다. 되겠어요? 얘가 두 번째 풀이 방법입니다. 이해되겠어요? 알겠어요? 알겠죠잉? 네. 그래서 저 두 번째 풀이도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잘못 푼 거는 넘어갈 거예요. 잘못 푼 유형은 63페이지로 갑니다.
자, 63페이지로 가게 되면은 271번이겠죠. 자, 271번은 2차 방정식 fx는 0에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어. 자, 2차 방정식이고요. 두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하자. 두근을 알파 베타라 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다? 6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맞죠? 2차 방정식이 뭔지 모르죠? 그죠? 근이 알파랑 베타고 합이 6인 것만 알잖아. 맞지? 예를 들어서 어떤 걸 구하라고 했어? f의 4x-3은 0에 두근의 합이죠? 그럼 근을 구해야 되잖아. 내가 그래서 앞에 거부터 계속 얘기했던 게 얘들은 f라고 하는 작용점은 똑같으니까 알파라는 수치만 만족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얘들은 여기 전체가 알파가 되면 되고 여기 전체가 베타가 되면은 성립한다가 된다고. 되겠어요? 그러니까 얘들을 따져주면은 x는 4분의 알파 플러스 3에 맞죠? 되겠어요? 또 4분의 베타 플러스 3이다. 돼야 안 돼요? 되겠어요? 자, 이렇게 되는 거 돼야 안 돼? 해서 두근의 합은 어떻게 돼요? 4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의 플러스 6이 되고 맞죠? 알파 플러스 베타가 6이니까 12가 되겠지? 나누면은 몇이다? 3이다. 돼, 안 돼? 되겠어요? 이렇게 설정만 하면 된다고. 되겠어요? 그래서 봐. 이거에 의해서 생각을 하면은 272번 문제 고민도 같이 해봅시다. 자, 272번 문제를 보잖아. 방정식의 fx는 0이야. 이때 한근이 몇이야?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그지? 얘가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거니까 여기에서 이거잖아.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건 f-2가 0이 된다는 걸 만족한다는 게 얘가 우선적으로 나왔다는 얘기야. x값이 그게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fx에서 표현이 된다면은 여기에 수치적인 측면에서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을 때 0을 만족한다는 얘기거든. 그지? 그러면 얘가 요거에 대해서 만족을 할 때 다음 근이 뭐다? 마이너스 1이 근이 되는 거야. 그럼 뭘 찾으면 되겠어? 마이너스 x에 마이너스 1 집어넣었을 때 누굴 만족하는 거? 얘를 만족하는 걸 찾으면 되겠지. 다 마이너스 1 넣어봐.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마이너스 2 되는 거 몇 번이야? 4번 되겠지. 그럼 정답 4번인 거야. 이해되겠어요? 되겠습니까? 알겠어요? 자, 273번 문제 있거든요. 273번을 3분 정도 드릴 테니까 한번 해봐요. 273번 해보고 274번은 함께 풀 거예요. 저거 274번은 문제가 조금 달라서 여러분들이 혼동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차근차근씩 풀 거예요. 그러니까 273번 생각해보서 같이 풀이하고 274번까지 함께 풀이하겠습니다.
자, 두근에 대해서 273번. 자, 273번 보면은 2차 방정식이 fx가 0인데 두근을 알파 베타에 대해서라고 했지, 맞지? 자, 근이 알파랑 베타에 대해서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얘들 자체의 식을 이용할 건데 알파 플러스 베타가 5라고 나오고 알파 베타가 몇이라고 나왔어요? 마이너스 2라고 나왔어요. 그죠? 그럼 누구의 근을 얘기했어요? f의 3x-1은 0의 근이겠지. 맞죠? 그럼 f 알파가 0이고 f 베타가 0이라는 걸 이용할 거지. 그지? 해서 는 알파가 돼야 되고 는 베타가 되는 근을 구해야겠지. 그지? 그때 근은 x가 3분의 알파 플러스 1이고 맞죠? 근이 3분의 베타 플러스 1이다. 되는 거 돼야 안 돼요? 되겠어요? 자, 얘들의 뭘 구하래? 두근의 곱을 구하래요. 곱하기를 하게 되면 9분의 알파 베타에 더하기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이 되겠지. 되겠어요? 그리고 근에 대한 합이 5고 곱이 마이너스 2였을 때 맞죠? 그때에 대해서 이제 계산을 하게 되면 얘들은 4, 6 해서 9분의 몇이 되는 거야? 4가 되겠죠? 돼요, 안 돼요? 되겠습니까? 요렇게 끝난다고요. 되겠습니까? 되겠어요? 요렇게 정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274번 문제로 가볼게요. 자, 274번은 2차 방정식이 됐고요. f의 2-3x는 0이 되고 얘들의 두근 알파 베타에 대하여지 맞지? 알파 베타에 대하여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다? 마이너스 1이고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3분의 1일 때 f4x는 0에 두근의 곱을 구하라. 맞지? f4x는 0의 근을 구하라 했으니까 자, 여기서의 근이라고 했잖아. 맞지? 여기서의 두근이라고 한다면 실제 f알파가 아니라 여기 알파를 집어넣은 거 아니야? 그러면 실제 근에 대해서 여기 전체 f에서 근이 되는 거는 2-3알파와 2-3베타야. 그래서 얘랑 혼동이 있을까봐 내가 적어준 거거든. 그때 근이라는 건 x값이니까 집어넣었을 때는 얘들에서의 근이 중심 잡혔는데 여기선 얘들 근에 대해서 대상을 먼저 줬잖아. 그러니까 얘를 집어넣게 된다면 얘가 이렇게 될 거고 그러니까 얘들에서 뭐다? 근의 합이나 근의 곱을 마지막에 이용을 하는 게 맞겠지. 그럼 얘들 자체가 뭐다? f의 덩어리가 2-3알파, 2-3베타가 된다는 얘기잖아. 근데 얘들의 형태 자체는 어떻게 생겼어? f의 4x야. 얘가 0이 되는 근이라고. 그럼 얘를 전체가 뭐가 되겠어? 2-3알파가 돼야 되고 2-3베타가 돼야 된다는 얘기 아니야? 되겠어요? 되겠어요? 여기까지? 해서 얘들을 계산을 해주기 시작해야 되거든요. 해서 x는 4분의 할게요. 4분의 2-3알파에 콤마 4분의 2-3베타가 된다고. 되겠어요? 이해되겠어요? 여기까지? 자, 이렇게 돼서 얘들의 뭘 구하래요? 두근의 곱을 구하래요. 곱하면은 16분의 4에 맞죠?
마이너스 6에 알파 플러스 베타 하고 곱하면은 플러스 9 알파 베타 되겠죠? 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 얘들이 마이너스 1이고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돼야 안 돼요? 해서 얘들은 16분의 4에다가 더하기 6에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죠. 되겠어요? 따라서 16분의 7 이렇게 됩니다. 이해되겠습니까?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된다 이 말이겠죠. 되겠습니까? 네, 요거는 꼭 기억해야 되고요. 한 개의 유형만 더 체크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65페이지로 펴시면 얘들은 그래도 이제 281번과 280번은 아이디어가 조금 더 있는 문제인데 최소한 그래도 287번이나 278번이나 279번 같은 형태는 여러분들이 소화를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요거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278번. 이차 방정식이고 2차 방정식이 정해져 있어요. x제곱에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5는 0이다. 얘들의 두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할 때 맞죠? 자, 2차식 fx가 f알파는 f베타는 몇이다? 마이너스 1이다. 맞지? 이 말 자체가 뭐냐면 여기서 근을 만족한다는 거니까 얘들은 fx 더하기 1은 0의 근이 알파랑 베타다라고 해석을 해줘야 돼요. 알겠어요? 이해되겠어요? 저렇게 해석을 해줘야 된다고. x의 위치가 알파 베타가 들어갔잖아. 근데 는 마이너스 1 있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을 이항시켰을 때 성립한다는 얘기거든. 그 따라서 fx 플러스 1이라는 식이 있었을 때 그 2차 식이 뭐다? 알파 베타의 근을 만족한다는 얘기고, 거기다가 최고 차항 계수가 몇이라는 얘기야? 1로 나왔으니까 얘들 식과 같아지는 식이 얘식이란 얘기지. 해서 x제곱에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5가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 돼야 안 돼요? 이까지 되겠어요? 차근차근 잘 따라와야 돼. 여기서의 알파랑 베타 대신에 x가 들어간 거니까 fx 플러스 1은 0인데 2차식인데 개수가 1인 2차식이라며. 맞지? 그러면 얘가 fx 플러스 1이라는 식은 여기 식이 된다는 얘기 아니야? 같은 식이. 해서 따라서 fx는 x제곱에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6이 된다는 얘기지. 되겠어요? 해서 3을 집어넣으면 뭐다? 깔끔하게 처리가 되겠죠? 해서 어떻게 된다? 9에다가 마이너스 9에 마이너스 6이다. 따라서 마이너스 6 이렇게 된다. 되겠어요? 되겠습니까? 네. 해서 이렇게 마무리가 되면서 정답 2번 이렇게 체크되고 279번까지 하면 딱 맞겠다. 맞죠? 279번까지 딱 하고 끝낼게요. 왜 여기서 끝낼 줄 알았어요? 한 문제 더 해야지. 자, 279번.
자, 279번 2차식 fx야. 2차식 fx가 x제곱에 플러스 4x 플러스 2에다가 마이너스 2네요. f 알파는 f 베타는 1이다. 맞죠? 그래서 알파의 세제곱 더하기 베타의 세제곱이니까 얘를 또 마찬가지로 해석하면 되겠지? 그때 근이 어떻게 된다? fx에다가 맞죠? 마이너스 1은 0에 대한 근이 알파랑 베타다. 해석하면 되겠지. 그럼 어떻게 되겠어? 쏙 집어넣게 되겠고 집어넣게 되면 x제곱에 플러스 4x의 마이너스 3은 0인데 얘들의 근이 알파랑 베타입니다. 이 말이지. 그럼 따라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4고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3인 걸 알게 돼요. 내가 이걸 왜 따졌을까요? 미지수의 형태가 뭐예요? 알파 3승 더하기 베타 3승으로서 곱셈 공식 변형 형식이니까. 맞죠? 그래서 따라서 얘들로 표현하게 되면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 3승에 마이너스 3알파 베타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겠다. 돼, 안 돼? 해서 여기서는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64에 맞죠? 4, 3, 10이니까 마이너스 36까지. 맞죠? 해서 정답이 마이너스 100 이렇게 나오겠죠. 되겠습니까? 네. 해서 오늘 조금 더 남았는데 한 문제 더. 자, 해서 여기까지 오늘 하게 될 거고요. 자, 여기 내용 오늘까지 했던 내용들 요거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최소한 그래도 다항식부터 2차 방정식까지는 기본 요소들은 한 번씩 다 체크가 된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체크를 하고 방학 때는 여러분들이 그래도 공부를 좀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일단은 공통적으로 제일 많이 들어가는 학교가 있거든요. 이 학교 전체는 일단 첫 번째로 올림포스 유형편이 거의 대부분이 들어가요. 추가적으로 올림포스 기출 문제집이 들어가고요. 그 두 것만 완벽하게 풀 줄 알아도 웬만해서는 내신 대비가 다 될 겁니다. 알겠죠? 근데 알아야 돼요. 올림포스 기출을 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를 풀어야 되겠어요? 시너지나 센 정도 난이도는 풀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플 시너지나 센 정도는 방학 내에 한 번씩은 다 해독해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알겠죠? 네. 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